뭐 하는 짓이죠? 넌 뭐야? 꺼져.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있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어머니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소매에 가려진 손목에 멍이 손을 댔군요. 백태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어쩌겠다고? 그리곤 어머니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통쾌한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 착륙 알림이 울리자 서연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3주간의 중동 대테러 임무 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 상사, 고생 많았어. 팀장의 말에 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13특수임무여단 흑표부대 한서연 상사는 이번 인질 구출 작전의 핵심 대원이었습니다. 그녀의 활약으로 모든 인질이 무사히 구출되었고 부대는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 뭐 먹을 거예요? 옆자리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이요? 대답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역국 맛이 혀끝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청솔빌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와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군인의 길을 택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항상 자신을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을 하든 최고가 될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이 서연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흑표부대 최초의 여성 상사라는 타이틀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고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솔빌라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통화가 뜸해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걸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해외 임무 중에도 어머니와의 통화는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톤이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럼 우리 딸 걱정만 하면 돼.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에 스며있던 불안이 이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버스가 청솔빌라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군용 배낭을 메고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들러 어머니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 사무소가 보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보인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두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서류 뭉치를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사무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죠?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남자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누구야? 꺼져.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있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서연의 말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특수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한정숙, 이게 당신 딸이야. 딸까지 끌어들여봐야 소용없어. 다음 주까지 해결 안 하면 더 심하게 줄 거야. 서류를 들고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서류 겉표지에는 조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그냥 작은 오해일 뿐이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소매에 가려진 손목의 멍. 서연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손을 댔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백태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어쩌겠다고? 여기서 잘해봤자 소용없어. 한성부동산이 누군지 알아? 그 말을 끝으로 백태영이 어머니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3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번개 같은 속도로 백태영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백태영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주먹을 들었지만 그의 팔은 이미 서연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백태영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께 손대면 다음엔 손목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실제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냉철함이었습니다. 백태영과 그의 부하는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안 끝났어. 두고 봐. 사무실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청솔빌라의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성부동산의 조성훈이라는 사장이 가짜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갈취하고 세입자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수법이었습니다. 내가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 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 같은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서연의 특별 휴가는 이제 전혀 다른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적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지만 그들보다 더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부엌에 앉아 있는 동안 서연의 눈빛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청솔빌라 주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저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자잘한 상처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성훈이라는 사람이 한성부동산을 차린 건 1년 전이에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부동산인 줄 알았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떨림에서 서연은 어머니가 겪었을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빌라 여러 채를 매입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등기를 만들어서 이중계약을 한 거였어요. 한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수부대원의 훈련이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닌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저기 서류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아. 동일한 주소에 대한 계약서가 여러 개야. 서연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눈이 번뜩였습니다. 흑표부대에서 훈련받은 정보 분석 능력이 발동했습니다. 각 서류의 미세한 차이점, 날짜의 불일치, 서명 패턴의 변화, 모든 것이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백태영은 조성훈의 오른팔이에요. 세입자들이 의심을 품으면 협박하고 저항하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렸습니다. 팔뚝에 선명한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어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서연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덜미에 가려져 있던 멍 자국을
그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가구야. 대부분 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여성들이지.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서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약자를 노리는 자들. 특수부대원으로서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서연은 일어나 배낭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흑표부대에서 사용하던 장비였습니다. 임무용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전쟁을 위한 무기가 되었죠. 정보전이 먼저예요.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빌라 CCTV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 사무소의 열쇠를 가진 어머니 덕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영상을 분석하는 서연의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백태영과 그의 부하들이 드나드는 패턴,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감시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짙어졌지만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피해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의 딸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만난 노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죠. 그 악덕 부동산 때문에 내 전 재산이 날아갔어. 이제 갈 곳이 없어? 눈물을 흘리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한 집 한 집 가며 들은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거짓 계약, 협박, 폭력. 증언을 녹음하면서 서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세 번째 날 밤, 서연은 가장 위험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한성부동산 사무실 침투였습니다. 군복 대신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가벼운 위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런 건 전문이니까요. 한밤중 한성부동산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것은 서연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의 임무보다 훨씬 간단했죠. 손전등빛 아래 그녀는 서류 캐비닛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었군. 비밀 서랍 안에서 발견한 파일들, 위조된 등기부, 이중계약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깃 리스트였습니다. 노인, 독거 여성, 장애인, 취약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결연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빠르게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원래 있던 자리에 모든 것을 돌려놓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특수부대원의 기본이었으니까요. 5번째 날, 서연은 백태영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미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의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도 않았으니까요. 결국 본체를 만나는군요. 백태영이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성훈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원 카메라로 그들의 만남을 촬영했습니다. 입술 읽기 기술을 활용해 대화 내용까지 파악했죠. 다음 주까지 그 노인네들 모두 쫓아내. 새 계약자들이 들어올 거야. 조성훈의 냉혹한 지시에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삐걱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조사 끝에 서연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군대식 보고서처럼 완벽했습니다. 증언, 사진, 문서, 영상, 모든 것이 한성부동산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사한 걸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펼치자 모든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제 직업이 이런 거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백태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과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받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에서 백태영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정숙, 내일 오후 2시. 조사장님이 직접 만나자고 하셨어. 안 오면 알지? 그 딸내미한테도 좋을 일 없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좋아, 드디어 그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서연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의 진짜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적을 알았으니 이제 승리할 차례예요. 아침 햇살이 청솔빌라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깨어나 작전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성훈과의 만남이 예정된 날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특수부대원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대신 갈게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연아. 저들은 나를 원하는 거야? 내가 나타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준비를 마치고 빌라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서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백태영이 서 있었죠. 어머니, 뒤로 물러나세요. 서연은 어머니를 부엌으로 재빨리 데려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빌라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흑표부대에서의 훈련이 그녀의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방에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훈련 때 매일 했으니까요. 서연은 검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벼운 옷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요. 머리를 단단히 묶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서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군. 백태영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감긴 붕대가 그의 진짜 심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여기는 민간인 거주 지역입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죠. 백태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제 너희 어미한테 전화 못 받았나 보네. 조사장님이 직접 만나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놓고 거부하니 우리도 방법이 없네. 그가 손을 흔들자 부하들이 서서히 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같은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박동이 느려졌습니다. 전투 직전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물러나세요. 백태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얘야, 이놈들아, 저 개새끼 하나 잡아.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야구 방망이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이미 다음 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특수부대의 격투 기술이 민간인들에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죠. 뭐야? 저게 사람이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적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이 자식, 진짜 죽여버릴까? 서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시도해보세요. 백태영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그의 손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죠. 흑표부대에서의 훈련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정확한 손동작으로 백태영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강하게 걸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백태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비명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은 부하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백태영 위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조성훈에게 전해 다시는 이 빌라에 발신도 하지 말라고.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한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연 상사.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내 이름은 유동식이야. 조성훈 사장님의 비서지. 지금 내 어머니와 함께 있어?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집 안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뭘 원하는 거죠?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단해.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가져와. 동부 창고, 3번 건물. 2시간 안에. 그렇지 않으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를 가져가도 어머니를 풀어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 그런 건 없지. 하지만 선택권이 있나? 시간은 흐르고 있어 한서연 상사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냉철한 결의뿐이었습니다. 실수했어요. 서연은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흑표부대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전술 장갑, 통신 장비, 그리고 작은 응급처치 키트. 모두 민간인에게 허용된 범위 내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었죠. 유동식.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수집한 자료 중에는 유동식에 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전과 삼범, 폭행, 협박, 공갈. 조성훈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오른팔이었습니다. 동부창고 지도를 펼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업 단지였습니다. 고립된 장소, 완벽한 함정이었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가져가되 복사본을 만들어 두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장소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은 익명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동부창고 3번 건물에서 2시간 후에 무언가 일어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꼭 구해드릴게요. 동부창고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명의 적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흑표부대에서 훈련받은 모든 것을 시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택시가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부 창고 근처에 도착한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버려진 공장지대, 녹슨 철문들, 깨진 유리창들. 이곳은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흑표부대의 한서연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온 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과 발에는 특수부대의 훈련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3번 창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크고 낡은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차량 몇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은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2곳, 창문은 대부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문 쪽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특수부대의 원칙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벽과 기둥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서연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최대치로 열려 있었습니다. 숨소리, 발자국 소리,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모두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창고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기둥 뒤에 숨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중앙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니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주변으로 남자 5명이 서 있었고 그중 1명은 양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동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구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 30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네. 역시 특수부대 놈들은 가족보다 임무가 우선인가 보지. 유동식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고 그것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누르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증거 파일이든 USB, 통신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냉철한 판단력. 숨어 있는 건 끝이야. 서연은 천천히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왔구나, 한서연 상사, 유동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가져왔나? 서연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으로 도망가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유동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넌 협상할 위치가 아니야. USB를 던져. 서연은 USB를 손에 쥔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동식의 부하들이 긴장하며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증거를 원한다면 직접 가져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유동식이 한 명의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서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거대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가방도 검사해. 남자가 서연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움직임 하나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어 USB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그를 이용해 방패로 삼으며 다른 부하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잡아. 유동식의 고함과 함께 모든 부하들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그들의 숫자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중앙의 불빛을 향해 날아차기를 했고 창고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서연은 그림자가 되어 적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근접전 특화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에게 이런 상황은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불 켜. 빨리 불 좀 켜.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작은 손전등이 켜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서연에게 표적을 알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손전등을 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적들을 피하며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창고를 비추었습니다. 유동식이 발전기를 가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20명 가까운 부하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 유동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유동식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각도, 시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죠. USB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 서연은 천천히 USB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유동식이 권총을 겨눈 채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발로 차올렸습니다. 파이프가 유동식의 손을 강타했고 권총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권총을 낚아채 유동식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창고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유동식은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서연은 권총을 내리지 않은 채 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솟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유동식 씨의 서연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조성훈에게 전해주세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모든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이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서연이 미리 신고해 둔 덕분이었죠.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서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창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동식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즉시 유동식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연은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납치와 폭행이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한서연 상사,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니. 그는 급히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서연은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의 복사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지휘관은 즉시 군 법무실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민간인에게 무력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와 인질 구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연은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단, 증거 파일의 복사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군 법무관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법적 지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흑표부대의 이름은 때로는 방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실에서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우셨잖아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에는 이미 새로운 날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전세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군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옆에는 군 법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맞은편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식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가장 앞줄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긴장감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한서연은 특수부대원의 기술을 이용해 민간인 30여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희 검찰은 이 사건이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해 한성부동산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와 폭력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사해둔 증거 파일들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동식의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모든 시선이 유동식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동식은 조성훈의 모든 범죄 행위를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조성훈은 10년 넘게 이런 식의 전세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의 지시로 저희는 노인들과 혼자 사는 여성들을 주로 노렸습니다. 유동식의 증언 녹취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는 우리의 수법을 눈치채고 세입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장이 그녀를 겁주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한서연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강한 특수부대원의 눈물을.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손을 잡으려는 손길들, 눈물 어린 미소들. 서연은 그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와 이웃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분들이세요. 일주일 후, 조성훈이 해외 도피 중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한성부동산의 모든 관계자들이 구속되었고 은닉한 재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청솔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 입구에는 주민들이 손수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한서연, 한정숙 어머니를 환영합니다.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끄럽네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항상 자랑스러웠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빌라 주민들은 모두 한 가족처럼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들. 서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 상사, 휴가는 잘 보내고 있나?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구 생각보다 더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다음 주부터 새 임무가 있어? 중요한 건데 자네의 능력이 필요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딸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흑표부대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전사의 길임을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서연아. 걱정 마세요, 어머니. 곧 다시 돌아올게요.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미역국만 먹으러 올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지난 고통과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솔빌라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라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흑표부대 한서연 상사는 이제 더 강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총과 칼을 다루는 기술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용기와 정의를 실천하는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청솔빌라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곳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 그녀가 마주할 어떤 위험 앞에서도 그녀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서연은 군인 배지를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녀의 속삭임은 버스 창문을 타고 흩어졌지만 그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정의의 승리.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한 전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여군인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폭력이 너무 많이 보이는 요즘,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마음에 올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 박준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손님, 다른 테이블로 가주시겠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와, 평범한 옷 입으니까 더 섹시하네. 박준호의 손이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미주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하지만 박준호의 손은 계속해서 그녀의 허벅지를 더듬었어요. 아니면 어쩔 건데? 박준호의 도발적인 말에 김지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손 치우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지연의 외침에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꼬맹이는 뭐야? 박준호가 김지연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들어 김지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김지연이 비틀거렸어요. 그리고는 소주병을 들어 김지연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술이 그녀의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김지연의 눈에 충격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미주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보, 박준호. 회식하던 여경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미주의 정체와 사이다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미주의 눈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떠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국정원 요원 시절부터 이어진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미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운동 공간. 미주는 30분간 태권도와 합기도 동작을 번갈아 연습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은 수십 년간 단련된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보던 미주의 눈에 왼쪽 어깨에 검은 문신이 들어왔습니다. 흑표, 대한민국 국정원 최고 비밀 대테러팀의 코드명이었죠. 한때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이름이었습니다. 흑표는 죽었어. 이제는 그저 차미주 총경일 뿐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미주의 가슴 한켠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두바이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 마닐라 대사관 테러 방지 임무, 그리고 북한 공작원들과의 숨막히는 추격전까지. 모두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비밀스러운 임무들이었습니다. 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사무실. 미주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대규모 마약 조직 수사 보고서였어요. 3개월간의 잠복 수사 끝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총경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항상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성실함을 미주는 높이 평가했어요. 고마워, 이수민. 어제 많이 피곤했을 텐데 오늘은 좀 어때? 미주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인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만의 부드러움이었죠. 괜찮습니다. 총경님 덕분에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이수민의 대답에 미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감이 숨겨져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어깨에 오래된 총상 자국은 날씨가 변할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순간 미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 연민은 그녀답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훈련장. 미주는 신임 여경들의 사격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지연의 발전이 눈에 띄었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졌네, 김지연.
하지만 호흡에 더 신경 써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숨을 멈추고 미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지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네, 총경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에 미주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쳐 배우려는 후배들을 볼 때면 이 길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수기동대 최초의 여성 대장이라는 타이틀은 영광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어요. 모든 여경들의 롤모델이라는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아직 갈 길이 멀어. 미주의 내면에서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김지연과 이수민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총경님, 보고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지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주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너희 둘. 오늘 저녁 시간 있니? 내가 저녁 한 끼 살게. 미주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괜찮을까요?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돼? 이번 작전 너희 덕분에 성공한 거야. 작은 보답이지. 미주의 따뜻한 미소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녁 7시 사무실을 나서는 세 사람. 미주는 평소와 다르게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간단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가벼운 가죽 재킷을 걸쳤어요. 하지만 그 소박한 차림에도 미주의 카리스마는 여전했습니다. 저기 동네 맛집 있는데 거기로 갈까요? 김지연의 제안에 미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총경님? 이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미주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화는 옛 동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심해, 박준호가 출소했어. 미주의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준호, 5년 전 그녀가 직접 검거했던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어요. 체포 당시 그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악담을 놓았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미주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부하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가자.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자고. 미주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흑표의 본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진간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골목 식당은 평일 저녁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불과 10개 남짓한 테이블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미주는 이런 곳이 좋았어요.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요리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 그녀에겐 더 편안했습니다. 이 집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총경님. 김지연의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평소 엄격한 훈련장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이었죠. 미주는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요새 입맛이 없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사실 미주는 이미 이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던 그녀만의 아지트였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었어요. 아이고, 차총경님 오셨네. 오랜만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오늘은 우리 후배들이랑 같이 왔어요.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미주의 친근한 대화에 김지연과 이수민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평소 보던 카리스마 넘치는 상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으니까요. 총경님,
여기 단골이셨어요?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와. 혼자 있고 싶을 때 미주의 목소리에는 살짝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그저 한 사람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와 소주,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였습니다. 시원한 국물 한 모금에 미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역시 진간 김치찌개는 최고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녀의 솔직한 모습에 김지연과 이수민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평소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한 대화가 오갔어요. 훈련 중 있었던 웃긴 실수들, 첫 임무 때의 긴장감, 그리고 미주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국정원 시절엔 정말 대단한 임무들을 수행하셨겠네요. 김지연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미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어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그게 우리 일의 숙명이지. 하지만 미주가 말을 이으려던 그 순간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휘몰아쳤어요. 미주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문간에 거대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4~5명의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소주 10병 가져와.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번졌어요. 미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박준호. 5년 전 그녀가 직접 체포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총경님,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해 보여요. 김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은 박준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일행은 중앙에 있는 큰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행동에 식당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턱 쏜다. 다들 실컷 마시고 먹어.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어요. 가장한 취함이었죠. 총경님, 우리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던 주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이 미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 나가면 위험할 수 있어. 조용히 식사나 마저 하자. 미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익힌 위기 대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살짝 밀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동료에게 위치를 공유해둔 상태였어요. 미주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일행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손님들을 향해 무례한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한 아저씨가 조용히 항의하자 박준호의 부하 중 하나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시끄럽다고? 너 지금 우리한테 뭐라는 거야? 그 순간 미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그녀의 본능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김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임 경찰로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겠죠. 반면 이수민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주는 그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누군지 절대 드러내지 마. 민간인으로 행동해. 박준호의 시선이 서서히 미주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미주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미주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태세로 들어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근육은 언제든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미주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가 미주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의 호흡이 깊어졌어요. 그녀의 내면에서 흑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식사 자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전장에 선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차총경. 박준호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미주의 귀가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도망칠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봐, 나 기억 안 나? 박준호의 목소리가 마치 차가운 얼음처럼 미주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미주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미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수년간의 특수훈련이 그녀의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그는 미주의 테이블 옆에 무례하게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인연이 어디 잘라. 5년 전 내 인생을 망쳐 놓은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 미주는 김지연과 이수민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나서지 마.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 저희는 그냥 식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테이블로 가주시겠어요? 미주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박준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 위험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와, 평범한 옷 입으니까 더 섹시하네. 경찰 제복보다 훨씬 좋은데? 박준호의 손이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미주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순간 미주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손 치우세요. 미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손은 계속해서 그녀의 허벅지를 더듬었어요. 미주의 내면에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 여기서 날 체포할 거야? 박준호의 도발적인 말에 김지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손 치우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지연의 외침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의 부하들이 일제히 그들의 테이블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미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이 꼬맹이는 뭐야? 너도 경찰이야? 박준호가 김지연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김지연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미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저와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상관없어요. 미주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깃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흑표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미주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김지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김지연이 비틀거렸어요.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말이야? 박준호가 소주병을 들어 김지연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술이 그녀의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김지연의 눈에 충격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솟구쳤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미주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날카롭게 수축되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이 전투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보, 박준호. 미주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식당 손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포식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부하에게 손대다니 큰 실수를 했네. 박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변화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 진짜 경찰이야? 이 꼬맹이가. 박준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이수민이 조용히 김지연을 끌어안아 보호했습니다. 김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이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천천히 가방에서 경찰 배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대한민국 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차미주 총경입니다. 당신은 지금 경찰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체포됩니다. 미주의 선언에 박준호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었어요. 여자 경찰이 뭘 어쩐다는 거야? 우리가 몇 명인지 보이지 않아? 박준호의 조롱에도 미주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완벽한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면 뭘. 여기 내 부하가 5이야. 너네는 여자 3뿐이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박준호의 말에 그의 부하들이 미주의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식당 전체를 감쌌어요. 다른 손님들이 공포에 질려 식당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미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수민의 눈을 마주친 미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민, 김지연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지원을 요청하세요. 미주의 지시에 이수민이 김지연을 부축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부하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가? 아직 놀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박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주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쩍였어요.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미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묘한 우아함이 있었어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죠. 박준호 씨, 여기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미주는 식당 뒤편 골목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빛났어요. 박준호는 잠시 미주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가자. 너희들도 따라와. 박준호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미주를 따라 식당 뒤편 골목으로 향했어요. 미주는 이수민에게 마지막으로 눈짓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곳을 지켜. 식당을 빠져나가는 미주의 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걸음과도 같았어요. 그녀의 왼쪽 어깨 아래 흑표 문신이 옷 속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미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이었어요. 흑표가 다시 한번 날개를 펴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뒤편 골목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간간히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에 쓰레기통 몇 개와 빈 상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이곳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미주는 골목 중앙에 서서 박준호와 그의 부하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준호가 비웃음을 지으며 미주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뒤로 4명의 부하들이 반원을 그리며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네. 용감한데?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가? 박준호의 비웃음에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미동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뭐,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는 거지? 그럼 먼저 옷부터 벗어볼래? 박준호의 도발적인 말에도 미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박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번졌어요. 박준호의 부하 중 한 명이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 여자 뭔가 이상해요. 눈빛이. 박준호가 화를 내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주면 기겁할 여자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미주의 비정상적인 침착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면 폭행죄만 적용하겠어요. 미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받은 듯 했어요. 이 못된 년이. 박준호가 갑자기 달려들어 미주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팔이 공기를 가르며 뻗어나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미주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박준호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으악. 박준호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주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손목을 비틀었을 뿐인데 180cm가 넘는 박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 뭐야 이거. 박준호의 부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미주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확연히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흑표의 인사를 받아라. 미주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미주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팔을 잡아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동작이었죠. 부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미주의 몸이 다시 한번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발이 두 번째 부하의 무릎을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습니다. 으악. 내 다리. 세 번째 부하는 허공을 휘둘렀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주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강타했어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도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부하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진짜 찌를 거야. 미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장난감 10년 전에 100개는 봤어. 그 말과 동시에 미주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하의 손목을 낚아챘고 부드럽게 틀어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부하가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어요. 이제 미주와 박준호만이 남았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어요. 그의 눈이 마치 사슴처럼 커졌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주는 천천히 재킷을 벗었어요. 그녀의 왼쪽 어깨에 검은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날개를 펼친 검은 표범, 흑표의 상징이었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미주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그녀가 박준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대테러팀 흑표 출신, 현 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차미주다. 그 말과 함께 미주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준호의 턱을 강타했어요. 그가 몇 바퀴 회전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준호가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미주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 부하에게 손댄 것, 그리고 나를 모욕한 것, 두 가지 모두 큰 실수였어. 미주는 박준호의 셔츠 깃을 잡아 그의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어요. 이제 경찰을 모욕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건 기억해. 내가 정말 너에게 화가 났다면 지금 이 골목에서 내 시체가 발견됐을 거라는 걸. 미주의 말에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몸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준호의 간절한 애원에 미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여기 경찰이다. 식당 뒤편 골목에 폭행 및 성추행 용의자 5명이 제압되어 있다. 빨리 와서 수거해 가라. 통화를 마친 미주는 쓰러진 박준호와 그의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저 바닥에 널브러진 불쌍한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미주는 재킷을 다시 걸쳤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흑표 문신이 다시 가려졌어요. 심호흡을 한 그녀의 표정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미주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흑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두려운 감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웠던 감각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주의 가슴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식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주변을 밝혔어요. 미주는 바닥에 쓰러진 박준호와 그의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어요. 총경님, 괜찮으세요? 동료 경찰관들이 뛰어왔습니다. 미주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들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성을 성추행한 현행범인이 체포해주세요. 영장은 내일 아침에 처리하겠습니다. 미주의 목소리는 전문가다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 5명의 남자를 제압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내면에 솟구쳤던 흑표의 본능은 다시 가라앉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박준호와 그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준호는 미주를 향해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냈어요. 기억해. 앞으로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미주의 나지막한 경고에 박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박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어. 미주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김지연과 이수민이 안도의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총경님, 무사하셨군요. 이수민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미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걱정 마, 그 정도쯤이야. 미주의 시선이 김지연에게 향했습니다. 김지연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미주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괜찮아, 김지연. 미주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김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죄송해요, 총경님. 제가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김지연의 말을 미주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폭력에 맞서려 했으니까. 미주의 진심 어린 말에 김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당하기만 했는데. 미주는 김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맞서는 거야? 오늘 넌 그걸 보여줬어. 미주의 말에 김지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차총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주변의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주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미주의 말과 달리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감사가 가득했어요. 몇 주 후, 청사특수기동대 훈련장. 미주는 평소와 같이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고 눈빛은 예리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총경님, 새로운 작전 계획이 도착했습니다. 이수민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이수민. 김지연은 어디 있지? 이수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격 훈련장에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해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격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미주는 조용히 훈련장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연이 집중한 표정으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신입 경찰이 아닌 자신감과 결의에 찬 전문가의 눈빛이었어요. 탕, 탕, 탕 세 발의 총알이 정확히 표적의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미주의 가슴이 뜨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훌륭해, 김지연. 미주의 목소리에 김지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어요. 총경님, 제가 마침내 해냈어요. 호흡 조절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요. 김지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주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어요. 내 안에 있던 능력이 드디어 꽃피기 시작한 거야? 그 순간 미주의 내면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었어요. 총경님, 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김지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우리는 동료니까. 그리고 미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감정이 번졌어요. 내가 있었기에 나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김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진정한 힘이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맑고 단단해졌어요. 그래, 진정한 힘은 총이나 주먹에 있는 게 아니야.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책임감에 있어. 외모나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진정한 힘의 원천이야. 미주의 말에 훈련장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공간을 가득 채운 듯했어요. 김지연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습니다. 갑자기 미주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특수기동대 전원, 긴급 출동 준비. 반복합니다. 특수기동대 전원, 긴급 출동 준비. 미주와 김지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 같은 결의가 빛났어요. 가자, 김지연. 우리의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 미주의 말에 김지연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훈련장을 나섰어요. 밖에서는 이미 특수기동대원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도 맑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정의는 항상 그림자처럼 존재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미주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차미주 총경, 흑표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세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기동대 차량들이 경찰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간 자리에 정의의 그림자가 조용히 남았어요. 김지연의 작은 의지, 미주의 다음 세대와의 연결. 어떻게 보셨을까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작은 의지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미주와 같이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관계를 더 이어나가 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